국정역사교과서가 공개되면서 제주 4.3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과 4.3 단체들은 교과서가 4.3을 축소 왜곡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선원 4명이 실종된 가운데 원거리 조업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가 사행산업의 혈세를 지원한다며 수정 의결했습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립 유치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에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이 고작 3문장 기술된 게 전부입니다. 정부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라고 강조했지만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과 4.3 단체들은 4.3을 축소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연 기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에 무장 봉기가 일어나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됐다고 기술됐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무산됐다고 본문에 기술한 뒤 주석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와 비슷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4.3이 지나치게 축소돼 우려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발발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데다 남로당의 무장 봉기만 강조했고 제주도민들의 절박한 상황은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4.3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전문가들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또 우리 국사 역사 담당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4.3 유족회도 국정교과서가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이것만 보고는 4.3이 어떻게 발발하고 그 4.3 이후에는 어떻게 4.3 관련돼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갖고 현실은 어떻게 하고 전혀 모르져요. 말도 안 된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4.3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며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내년 새학기부터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제주대병원 직원 758명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는 회원제 병원에서 타인명의 처방과 불법 시술 등 온갖 특혜를 받았다며 당장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에서 700km나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갈치를 잡던 서귀포선적 어선이 지난 주말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는데요. 제주 바다의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먼 바다까지 나가야 하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경대원들이 전복된 선박으로 접근해보지만 높은 파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고 해역은 서귀포항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공해상, 100길로 이틀이나 걸리는 우리 어선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소역 안쪽에서 갈치 등 주력 어종의 어족 자원이 줄어들자 어민들은 중국 공해까지 나서 목숨을 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한일 어업 협상이 결렬돼 겨울철 주요 어장인 일본 스시마섬 부근으로 갈 수 없게 되자 동중국해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훨씬 위험하죠. 솔직히 왜냐면 배들도 많고 위험성이 진짜 배가 증가돼. 위험성이 갈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야 되죠.
지난해 배타적 경제 수역 넘어 원거리 해역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는 34건, 2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가게 되면 한 1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이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어선과 함께 조업하고 제주 부근 바다의 어족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제주도가 카지노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민간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 카지노 직원 교육과 고객 유치 마케팅 사업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놓고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사행 산업의 혈세를 지원하는 건 도민 정서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제주도정이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그 업체가 아니라 민간 카지노 업체의 그 고객 유치를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카지노를 허가할 때 전년도 관광객 유치 실적을 고려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허가를 좀 더 쉽게 주자는 취지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삭제한다는 얘기는 허가를 좀 더 쉽게 하자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 중앙 정부에서도 그거를 삭제하게 된 주된 이유가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신축해서 이제 신설되는 신규 허가를 받는 카지노인 경우에는 그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카지노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관광객 유치 실적을 고려해 허가를 내주는 조항은 집어넣어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제주도가 최대 연안인 쓰레기와 하수 처리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용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합니다. JDC는 내년 예산안에 휴양용 주거단지 토지 재취득과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로 4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JDC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8,60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설립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내 사립 유치원의 절반 정도가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해오다 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규정 위반이 심각한 일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의 한 대형 사립 유치원. 이 유치원은 원장의 남편 땅에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데 유치원 운영비를 썼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은 교원 연수에 원장 남편과 아들 등을 참여시키기도 했고 설립자의 공공요금을 유치원 운영비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의 월급은 적게 주면서도 원장의 가족과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한 달에 8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준 곳도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은 도내 20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9곳입니다. 이 시작 끝나면 얘기해줄게요. 연합원수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왜 이때 터지는지 진짜 알다 모르겠어요. 교육청은 지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적발된 유치원 등 3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으로 공적자금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공적자금이 교육에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유치원 원장들이 아직도 좀 어떤 개인 사업 수익 이런 식으로 좀 사적으로 좀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한 해 유치원 운영비의 대략 80%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 운영 조례를 제정해 사립유치원도 공적 영역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관광호텔의 매출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관광호텔 매출액은 1.1%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콘도와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은 27.4%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3년간 관광호텔 객실이 74% 증가해 공급과인 상태인데다 개별 관광객의 경우 값이 싸고 여행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에 이상정 경찰청 외사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이상정 신임 청장은 올해 55살에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과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경남지방경찰청 제1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이재열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주도로에 76살 홍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의 유리 파편 등이 발견된 점에 밀어 할머니가 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제주시 이도동의 한 축산 유통업체 사무실에서 스팀 보일러가 폭발해 직원 52살 문모 씨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의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농촌 지역의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6살 양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8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700만 원을 훔치는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